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연말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말고도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영상 말고도 이전 영상도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트럼프 2기 시대에 트럼프 당선인이 작정하고 육성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공략해야 되는데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고 또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왔죠. 그 중에서 2025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과 너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유랑 가스에 대한 수출을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5일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국가에너지회의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에너지회의가 뭐냐? 에너지의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 운송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미국의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갈지 결정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중단했었던 LNG 수출을 재개할 거고 석유랑 천연가스에 대한 채굴을 확대해서 수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을 지금보다 더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에너지에 대한 생산, 즉 에너지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현재 어떠한 계획을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 사실 2024년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로, 즉 미국이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수출액에 대한 순위입니다. 1위가 정제석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유 제품 수출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 니즈를 맞춰서 거기에 따른 이익액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항공기, 브랜드 의약품, 그 밑이 자동차, 다섯 번째가 천연가스 액체입니다. 즉 석유랑 천연가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미국이 전체 수출하는 순위 중에서 1위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을 빠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 그리고 바이든이 뭘 하고 있냐. 바이든 행정부는 LNG 수출 허가 중단을 임기 말까지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뒤집기 위한 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이 그랜홈인데 이 그랜홈은 환경과 경제, 국가안보 영향평가가 연말에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LNG 수출 프로젝트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친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이 보조금 자체 80%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하는 지역에 돈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일자리가 막 창출될 텐데 이 친환경 정책을 없애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액을 대폭 증가시키고 거기에 따른 이익을 크게 늘리며 관세를 올려서 미국 우선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의 정책이 옳다라는 지지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 지지자들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수장으로 내정을 해서 차후 에너지 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이랑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의 걸림돌이가 될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미국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NG 그리고 유가 생산을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얘네가 이렇게까지 생산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 그걸 원할까가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집행위원장이 트럼프의 미국산 LNG 공급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후에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산 LNG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EU와 미국이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중 첫 번째가 미국산 LNG 확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이 러시아산 LNG를 미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준비해왔는데 여전히 현재 노르웨이랑 미국산을 제외하면은 러시아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노르웨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옮기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미워도 그 가격 자체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러시아산 LNG를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트럼프가 LNG랑 유가에 대한 증산을 마구잡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러시아와 노르웨이보다 지금까지는 비쌌지만은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핵심이 뭐냐?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사실 미국도 파이프라인 혹은 트럭을 통해서 에너지를 수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천연가스나 석유 정도이고요. LNG와 석유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을 이용해서 현재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보면은 유럽연합, 중국, 일본, 한국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실상 에너지 수출의 50%는 LNG 운반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LNG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고 석유에 대한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LNG 운반선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조선업에 대한 협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조선 3사가 실적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강력한 모멘텀도 LNG선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통해 높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LNG선이 왜 고부가 가치냐? 일단은 얘는 마이너스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화물 탱크와 단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엔지니어링과 정밀한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LNG선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인 한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에다가 물량을 주진 않다 보니까 한국이 미국에 대한 독점 수주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얘네가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 LNG선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선 업종에서는 은퇴한 지역민을 끌어서 사용할 이 인력을 사용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조선 업종이
호황 국면에 들어서면서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 인력까지 확보하고 있고요. 연이은 수주 달성에도 숙련된 인력이 없어서 추가 수주를 소화할 수 없거나 생산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13년 만에 국내 조선사 동반 흑자가 기대되고 있고요. 2025년도 트럼프 정부의 수주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즉 지금까지에 대한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선사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생산 단가죠. 후판 가격이 이 조선사에서 이 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가격 자체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적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이 못 움직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후판 가격을 내려서 엄청나게 던지고 있고 그 물량을 조선사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즉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고 후판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폭 자체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MRO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세계에서 배 만드는 기술 자체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위로 상선이 전 세계에 한 4만 4천 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산 배가 한 2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기술 자체, 수리랑 운영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있죠. 그 해군에 대한 정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K조선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해군의 이 수리 및 운영 정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약 200억 달러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연간 28조 규모고요. 2019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약 90조 646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군 선박의 유지 보수 자체는 고도로 정밀한 기술과 이 정비하는 기간이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즉 돈이 엄청나게 마진이 많이 남는 분야고요. 국내 조선사의 미국 MRO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그리고 꾸준한 LNG선 수요 확대에 따른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이번에 한화 김승현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을 언급한 이후에 처음으로 한화오션의 사업장에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후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수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기대되며 앞으로에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군함의 MRO 즉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의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6콘의 정비 수리 사업을 이번에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MRO 사업에 대한 수주가 두 번째고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LNG선에 대한 수요 자체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2기가 시작될 때 시장에서 강력하게 주목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